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려드리는 사연을 쫙 들으시고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다 하면 고! 초록불. 초록. 아니다. 그만둬 하면 빨강 스톱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사연 들려드릴게요. 저는 결혼 5년 차 직장인 여성입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다 보니 아이 돌볼 시간이 없어서 3살짜리 아들을 시댁에 아예 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 아이를 보러 시댁에 가고 있는데요. 자주 못 봐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저한테 오지도 않고 심지어 저를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엄마지. 저보고 빨리 집에 가라고 막 그러면서 울기까지 하는데 정말 엄마로서 제 자리가 없어지는 기분입니다. 아이 때문에 너무 걱정되는데 시댁에 계속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데려와서 키워야 할까요? 자, 아이를 계속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고, 초록색. 아니다, 스톱. 당장 이 상황은 그만두고 내가 데리고 와야 된다 하면 빨간색 스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맞벌이는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눌러주세요. 아우, 오, 시댁에 맡기는 게 의외로 많네. 똑같네, 오늘도. 아, 이게 진짜 난감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맡기는 게 아니라 요즘은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것도 알아들었지. 이게 요즘엔 정말 고민이 많은 정말 순간입니다. 난감한데요. 예, 예. 가만히 듣자 하니까 네네. 이렇게 그냥 맡겨야 된다. 어느 정도 시부모님이 능력이 있으면 맡겨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게 그래서 파란불을 눌렀거든요. 예. 네, 그 두 부부가 일을 해야지. 장례를 설계할 그 자금을 마련하려면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댁이 넉넉해서 갖다 쳐 부을 건 아니지. 그러니까 난 맡기는 게 좀 더 맡겨라. 같이 어떻게 해줘. 나도 그런 입장에서 근데 지금은 그 데리고 와야 된다잖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자식을 자기가 데리고 키워야지 부모한테 그렇게 올인할 정도로 다 맡겨버리면은 네. 뭐 돈을 얼마를 벌고 뭐 하고 이런 거는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네. 다른 방법을 찾아라 그러고 싶어요. 다른 방법이라면 아이는 자기 곁에 두고 키워야 돼. 그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저는 반대예요. 예, 그 다른 방법을 찾으면 너무 좋겠지만 예.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겠냐고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만약에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피한다 자식을 위해서 안고 싶어서 자기가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아이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아이든 할머니 집에 맡겨놓으면 3살이 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안 가요. 할머니한테 있으려고 그러지. 네. 저거는 그냥 흘러가는 물이에요. 아이의 행동은 흘러가는 물인데 엄마는 흘러가는 물을 모르고 아이가 나를 피하니까 같이 있으려고 가슴 아프니까 같이 있으려고 하는 거고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요. 그 아이가 3살, 4살, 5살까지 할머니한테만 있어 버릇해서 저기 해두면 걔는요 엄마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보시라고요. 어느 정도 크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요, 얘기하고. 아니요. 눈이 왜 나한테만 그래요? 눈이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한날 시간 됐어요. 자식을 그렇게 많이 키워보고 손주도 그렇게 많이 키워본 내가 나요. 네가 나요. 저도 딸이 하나 있고요. 다 몇 개 봤거든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별이도 피하더라고. 피하더 막 울고 내가 그랬잖아요. 막 울고 아니 지금 그런다고. 잠깐인 경우를 예. 얘기했죠. 여기는 지금 벌써 많이 시간이 3년, 흘렀기 3년. 때문에 그래도 3년, 4년, 흘렀는데 5년이 지나면 앞으로도 저 계속 부부도 어느 정도 애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때 저는 데리고 와도 그때는 된다. 된다. 좀, 예. 지금 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 시기가 있다는 거죠. 아이의 그 유년기를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 받고 이렇게 인성 좋게 잘 자라는 그 좋은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그 시기에 엄마 아빠가 딱 끼고서 이렇게 주는 사랑. 아유 할머니한테 끼고 살아는 애도 더 잘 살아. 우리 아이돌 무슨 시기야 시기는. 걔네들이 뭘 한다고. 기다려봐. 나도요 다 데리고 키우면서 고생하면서 보고 어머니가 잠깐 봐주시고 뭐 일하는 사람이 잠깐 봐주고 이렇게 키우면서 잘 키웠어요. 나도 자부할 수 있어요. 얘기하는데 그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게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야. 잘해주시는 건 잘해주셔도 엄마를 기피하고 이렇게 몰라보고 자꾸 이러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안 된다 소리에서 여기서 잘라라 소리야. 눈이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사부장님. 근데 나는 이렇게 데려와라 그런 거보다도 그래서 가서 조금씩 너희들이 봐주고. 젊어서 볼 수 있을 땐 벌어라. 그쵸. 나는 뭘 생각해서 그러냐면 얘네들이 모자란 걸 내가 갖다
퍼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게 낯지돼 갖고 아이고 야 내 시어머니 키울 수 있을 때 키워라 이렇게 그러니까 애착 관계는 한 명과 좀 꾸준히 가면 괜찮을 수 있으니까. 예. 다른 분들은 네. 경제적인 문제 중요하고요. 예. 맞벌이에서 경력 단절 없애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란 가치인 것 같아요. 이런 말 참 제각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한데요? 가족이랑 같이. 저희 좀 아니, 준비 좀 할게요. 제가 요즘 이제 도움을 받으면 돼요. 하지만 메인은 내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러기 유학 이후로 얼마나 많은 가족의 파탄이 됐는지 전 많이 봤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방법을 찾는 거지 애초부터 맡긴다는 데서 문제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아이는 내가 메인으로 키우되 권영찬 씨 말대로 10일은 뭐 처가댁에서 오고 10일은 본댁에서 오고 이렇게 그런 방법을 도움을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내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그게 내 가족이고 내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하기 참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머니 유전자가 있어서 아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족의 가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게 그렇다면 맞아요. 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네. 알러지가 기저귀가 걸려 있고 아이가 그러면 울고. 다시 아이들 정말 참아내고 내 알러지를 참아내고 가족의 가치를 세우시겠습니까? 지금보다 노력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진짜? 딸하고 어제도 딸하고 큰 딸하고 이제 맛있는 이제 음식점 가서 데이트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생각이 된 게 이런 시간을 어렸을 때 내가 못 가진 나의 이기심이 굉장히 반성이 되더라고요. 후회가 된다. 아니, 예. 사실은 저는 직접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저희 큰 아들은 제가 12개월 때 데리고 왔고 둘째 아들은 조금 더 커서 16개월, 17개월 무렵에 데리고 왔는데 네. 그때 우리 둘째는 오면서 본인한테 엄마는 할머니인 거예요. 그렇죠. 오니까 늘 어딘가 해가 지면은 거기를 바라보면서 할머니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슬픈 눈으로 그렇게 아이가 1년 가까이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꼭 아이 입장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면 그 부모가 아이를 가장 그러니까 낳았을 때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그렇게 한 돌 지날 무렵부터 해서 5살까지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요즘 아이들이 빨리 크고 떠나가는데 저는 가장 후회하는 게 그런 어린 시절을 제가 조금 더 스킨 컨택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못 보냈던 걸 너무 후회하고 실제로 아이한테 경제적인 지원이 많이 들어갈 때가 학교 들어가서니까 그 시기에는 부모가 느낄 수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듬뿍 느끼고 아이는 엄마와 좋은 애착 관계를 갖고 그리고 나서 요즘은요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애들이 엄마 손을 샥 빼고 친구들하고 노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이를 정말 잠깐씩만 봤어요. 잘 키우지도 못하고 하지를 못하는데 키워주시는 분이는 조용히 해. 연기를 잘하잖아요. 연기도 잘 못해. 근데 연기는 그냥 그대로. 그런데 돌 지나고 이랬을 때 잠깐씩 보는데도 제가 일단 귀가를 하면은 아이가 돌 안 지났을 때거든요. 이러고 빡빡빡빡 기어가지고 엄마한테. 그러니까는 제 엄마랑 도와주시는 할머니랑 동시에 하는 얘기가 저것도 엄마라고. 애 듣는 데서 제가 그러면서 막 화를 냈는데 아이가 그렇게 본능적으로 저를 잠깐씩 봐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안으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 잠깐이라도 제가 아이랑 이렇게 눈 맞추고 이렇게 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래서 아이를 온전히 띄워놓고 있는 거는 저는 정말 반대. 아니 여기서도 좀 사실은 한 달에 2번 간다는 때 뭐 사연이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어떻게든 좀 더 가는 노력을 하면 되지. 왜냐하면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경말금 마담님은 그냥 시댁에 둬야 된다. 지금 상황은. 저는 솔직히 제가 요즘 젊으신 분들을 다 대변할 수는 없는데 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육아를 하시다가 이제 조금 아이가 크면 다들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세요. 네. 실제적으로 육아를 하면 제 선생님 말씀처럼 당연히 아이를 제 손으로 키워야 되는 게 맞지만 육아를 하다 보면 경력이 단절되고 일은 복직할 수가 없어요. 보면 저도 초록불이고 남성분들이 되게 초록불이 더 많으시잖아요. 저는 지금 제 상황에서 이 버튼을 누른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인 게 사실 큰 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옳게 잘하고 바르게 자라는 걸 바라는 건 부모의 마음은 동일한데
그거를 지켜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데 요즘은 노는 게 학원 가서 놀거든요. 예, 그러려면 그 학원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부모인데, 예, 그러려면 저는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젊은 엄마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심리학 학자나 상담심리학 교수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0세부터 4세까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거를 만약에 안 하면은 유치원 가서 고생하고요. 또 유치원 때까지 아이를 안 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고생하고요. 그때도 아이를 안 보면 그리고 나중에 돈 때문에 다 키워놓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요. 왜 내 말 안 듣니? 내가 너 키워놨는데 너 일을 얼마 했는데 애가 그래요. 언제 엄마가 키웠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키워줬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세상이거든요. 당장 돈이 급한 건 맞아요. 나도 급해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 5년 후에 10년 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갖고 많이 울어요. 어른들이 아빠들이. 왜냐면 우리 애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요하지 엄마 아빠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더라도 맡기지 마시고 저희처럼 3분의 1씩 왔다 갔다 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것도 할 짓이야.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한 달에 몇 번씩은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영찬 돼요. 씨한테 궁금한 게 물어보는데 영찬 씨가 0살 때부터 4살까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거 없는데 문식이라는 게 있어요. 에이. 요건 내 의견이 아니라 여기 모든 게 다 잘 나가신 인성도 되게 다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잘 사회적으로. 다 좋죠. 이분들이 과연 0살 때 4살까지 모든 분들이 다 엄마가 키웠지, 부모한테서 엄마가. 자랐냐 이거지. 엄마가 키웠어요. 근데 아니 지금 여기 반대 얘기. 네. 지금 저 경우는 엄마가 아들한테 배신당한 거거든. 야 네가 지금 할머니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근데 반대로요. 할머니도 배신 엄청 당합니다. 많이 당하죠. 하루 종일 키웠는데 저녁에 지 엄마 오면 엄마 오고 가버려. 키워서 혜진 씨처럼. 그러면 그때 오는 허탈 저것이 왜 나 들어올 때는 저렇게 안 반가워 하다가 왜 지 엄마 들어올 때는 가. 그러면 무언 차이인가 봤더니 저기는 너무 뜨문뜨문 간 거예요. 글쎄. 너무 뜨문뜨문. 너무 뜨문뜨문해요. 근데 우리 집은 맡겨놓고 저녁만 되면 일단 와. 지 엄마가. 그러니까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문제는 형편 때문에 저런 거니까 저걸 데려오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만두고 단절되고 이 사유에서 자기가 낙오되는 그 엄마의 어려움이 또 생기니까 자주 가는 것이 저 경우에는 해답 같다. 자주 가는 것이. 오랜만에 의견이야.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미 교과서에 답이 나와 있는 얘기예요. 교과서에 나와? 네,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아니 내 교과서에는 데리고 오라고 나와 있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아이가 정확하게 지금 얘기했듯이 문자도 보여주고 너네 엄마 지금 뭐 하고 있고 놀러 간 게 아니라 널 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알아듣는 나이가 만으로 5세가 돼야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만 3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3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서 지금까지 할머니 품에서 자란 거예요. 그전까지는 본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이만 기준으로 얘기해서 내가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기준이면 당연히 데리고 와야지 보고 싶은데 근데 엄마는 3년 동안 애가 아무 철 없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자랄 때 할머니 품에 살았으니까 차라리 1년 내지 2년을 참고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품에서 일관성 있게 자라는 게 애한테 훨씬 좋아요. 그다음에 애가 5살쯤 되면 무슨 얘기를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는 언제 보내요?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이 언제 일어나야 되냐 그러면 5세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유아는 가는 거예요. 그때는 데리고 와서 그때 엄마가 그래서 너를 못 키워서 미안해.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지금 데리고 오면 애는 완전히 분리만 해서 분리불안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엄마가 참아야 되는 자리고 아이만 지금 상황에서 애가 세상에 지가 나오고 싶고 나온 게 아니잖아. 그럼 엄마가 참아야지 내가 보고 싶다고 무조건 데리고 온다? 그건 틀린 거예요. 저 최영님이가 저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저 한병 씨까지 아주 논리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더 얄미웠어. 이건 얘기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의견을 많이 주신 덕에 저분은 더 헷갈리고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